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됐어요. 4월 하면은 벚꽃놀이를 보통 가시잖아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벚꽃,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 개화했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가 있대요. 이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는 3월 25일이어서 일주일 정도 늦고요. 평년은 4월 8일이어서 평년보다는 일주일 빠른 것이라고 합니다. 4월 1일 벚꽃이 개화했고 기상청은 이 왕벚나무의 임의의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피면 서울에 벚꽃이 폈다고 발표한다고 해요. 올해 서울 벚나무 개화일은 역대 5번째로 이른 시기인데요. 서울의 벚나무 개화가 관측되기 시작한 1922년 이후 가장 빨리 벚꽃이 핀 해는 2021년으로 3월 24일입니다. 만발일은 5일 후인 3월 29일이었고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벚꽃 만발일은 통상 개화 후 4에서 6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에 벚꽃이 개화했으니까 4일에서 6일 후인 이번 주 주말이 벚꽃이 만발하는 날이겠죠. 이번 주말 모든 공원과 꽃이 핀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바글바글 하다고 안 갈 수 없죠. 벚꽃은 빨리 지니까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한번 오면은 그 예쁜 벚꽃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더라도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벚꽃놀이 갈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알찬 그림 이야기, 미술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서 그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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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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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벚꽃이 개화했기 때문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첫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진경산수화입니다. 왜 진경산수화를 준비했냐면요, 저희가 김홍도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겸재정선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두 사람에게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진경산수화는요,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산천을 직접 답사하고 소재로 해서 그린 산수화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직접 가서 그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직접 가서 그려낸 것을 진경산수화라고 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진경산수화는 화보나 다른 그림을 모방한 그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화가 조영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림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물체를 직접 마주대하고 그 진을 그려야 곧 살아있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긴 그 말이 맞죠. 그림을 똑같이 모방해서 그리는 것보다 그 실제를 보고 내가 느낀 점을 넣어서 그리는 게 진경산수화이죠. 또한 이익은 화보가 괴이함만을 갖춘 완물거리일 뿐 군자가 취할 바가 못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해요. 진경이란 원래 문인화저 개념입니다. 5대 형호의 필법기를 보면 필목의 기교를 잊어버려야만 비로소 진경을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진이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은 물의 형태만을 얻어서 그 기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며 진이란 기와 질을 아울러 갖춘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한 형사의 그림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신사의 그림을 진경이라 한 것이죠. 그래서 형호는 소나무를 수만 번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실물과 같은 것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18세기에는 특히 진경산수화가 유행했는데요.
실경을 화폭에 담는 경향은 이미 고려 이래 오랜 전통을 갖고 계속되었고 특히 18세기에는 어느 시기보다 유난히 성행했습니다. 조선의 산하를 그린 것에는 진경에 해당한 것도 그렇지 못한 속화도 있지만 조선의 산하를 그린 그림에 진경이란 찬사를 붙인 것은 우리 산하에 대한 자긍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자긍심의 원천에는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반드시 찾아보고 싶어 했던 명산입니다. 금강산에 시작한 우리 산하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전국토로 확산되면서 진경산수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진경산수화, 정선의 진경산수화, 또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겸재 정선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는 1676년에서 1759년에 활동한 화가이고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은 날로 늘어나는 그림 주문에 일일이 응하지 못하자 아들로 하여금 대신 그리게 하였고 워낙 작품도 많이 남겨 그가 쓴 붓이 무덤을 이룬다고 조영석이 전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화가였습니다. 그의 진경산수화는 주변의 산하에서 시작되었죠. 집 주변인 백악산에서 익힌 사생 솜씨를 금강산과 영남지방의 풍경으로 확대시켜 진경산수화풍을 정립한 것입니다. 정선이 금강산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기록상으로 보면 37살인 1712년으로 시인인 이병현의 가족과 함께 다녀왔죠. 이때의 경험은 중년이 된 그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지속되어 59살인 1734년에는 금강산 그림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금강전도를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꽃처럼 천화도처럼 태극의 음양처럼 암산과 토산을 대비시킨 구성은 정선 금강산도의 특징이자 이후 18세기 금강산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처럼 스케일이 크지는 않은 소품이지만 매우 밀도 있는 짜임새를 갖춘 금강산 그림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금강산도가 있습니다. 밀도 높은 표현력과 아름다운 선율, 미묘한 감각의 구성 등이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조형색입니다. 정선은 사실성보다는 각색력에 의한 재구성과 변형을 통해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엮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화가임을 확인할 수 있죠. 토산에 표현된 부드러움과 암산에 적용된 날카로운 표현성이 정선 작품의 양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 작품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18세기에 그려진 금강전도, 연도미상의 금강전도, 1739년의 청풍계도, 1751년의 인왕제색도, 연도미상의 정양사, 18세기 작품 총석정도, 연도미상의 낙산사, 연도미상 작품 만폭동, 연도미상의 총석정, 연도미상의 박연폭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정선의 진경산수화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정선의 대표 작품인 금강전도 화첩은 18세기에 그려졌고 수목 채색화입니다. 크기는 28.5 곱하기 34cm로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화가로서 두 개의 큰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가 중년기 이후 한국 산하의 사실 풍경화에 심취해서 그 독보적인 겸재화법을 세운 데 있습니다. 즉 진경산수라는 이름으로써 한국적 산수화의 정착과 독자적인 전개에 크게 이바지한 선구자적인 얼굴입니다. 당시까지의 서울화단은 중국, 송, 원, 명대의 그림들을 비판 없이 모방하는 것으로서 족하게 여기고 있었던 때에 돌연변이적으로 출현한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서울화단의 새로운 이해와 활로를 열었다고 하죠. 또 하나의 얼굴은 겸재산수화의 작품들은 거의 남송화풍이 의식적으로 시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송화풍 일변도의 당시 화단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재가 뿌린 씨앗은 훗날 단원 김홍도의 예술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즉 겸재의 진경산수가 지니는 의미는 정형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한국산수화 정립의 초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또 하나의 큰 얼굴인 것이죠. 겸재가 남긴 수많은 금강산 그림은 모두 우수한 화격을 가지는데 이 금강전도도 그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외금강 만물상의 무수한 봉들을 대부벽준을 탈피한 겸재 금강산 준으로 쭉쭉 내리그어 골산에 힘이 넘치게 화면 가득히 밀집시키고 안봉과 안봉 사이에 극원 소수법으로 송림을 나타내고 사이사이에 많은 절을 배설하여 압축된 산세를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선이 남긴 금강산 그림들은 크기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독창적이며 어엿합니다. 이는 그가 이룩한 고유색 짙은 독자성과 개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지엽적인 토속미에 그치지 않고 웅장하면서도 개성적인 그림 세계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격조와 기량을 모두 갖춘 뛰어난 문인 화가였기 가능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여러 방면에 걸쳐 고유색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이민족의 침입과 이로써 파괴된 우리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반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부단한 노력들이 가시화된 시기였죠. 이에 세종대에 버금하는 부흥이 영정조 때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화사함을 보였는데 회화 분야에서는 관념산수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우리 화법으로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 서민들의 현실 생활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 극사실주의의 동물 그림 등도 크게 성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산천을 화폭에 옮겨 전무후무한 경지를 개척한 거장이 바로 선비화가 정선입니다. 그는 일찍이 조선의 화종으로 일컬어졌으며 오늘날엔 우리나라의 화성이라고 칭송되고 있습니다. 정선은 회갑즈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등 대화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는데요. 여든이 넘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보작품인 금강전도는 그의 나이 59살 때인 1734년에 그린 것으로 여러 유수한 그림들 중에서도 선뜻 대표작으로 꼽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금강산 12,000봉을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 전개시키고 있는데 전경에는 토산을, 그 뒤에는 골산을 힘찬 필선으로 거침없이 구사함으로써 완숙기에 접어든 노련한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폭에 담은 소재도 우리 것이요. 생동감 넘치는 필치와 완숙미 넘치는 기법도 기존의 화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화풍을 이룩한 정선 또한 어엿한 우리 화가죠. 조선 회화사에 있어 진경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것이며 이를 선두지휘한 정선은 보배처럼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회화사상 전무후무한 파천황의 심경지를 창출해냈습니다. 그가 세운 우리 화풍의 새로운 기준은 문인화가와 직업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 조선 후기 화단을 풍미했습니다. 정선이 59살, 1734년에 그린 금강전도는 종이의 수목담체로 크기 130.6 곱하기 94.1cm로 국보이고요.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죠. 또 정선의 진경산수화 대표 작품으로는 인왕제색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인왕제색도는 1984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이 바탕에 수목으로 그려진 작품이고 세로 79.2cm, 가로 138.2cm이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정선이 76살 때인 1751년 윤 5월 하순 비온 뒤에 인왕산 경치를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보고 그린 작품입니다.
특징 있게 생긴 인왕산의 바위를 원경 가득히 배치하였고 그 아래에 안개와 수목을 그려 넣어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수목과 가옥이 있는 전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인 부감법으로 포착하였고 원경은 멀리서 위로 쳐다보는 고원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마치 바로 앞에서 인왕산을 바라보는 듯한 현장감을 줍니다.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인왕제색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 얘기입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입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대표 작품 인왕제색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제색도 작품 안에는 안개와 산 능선은 10개, 바위와 수목은 짙게 처리했습니다.
먹색의 강렬한 흑백 대비로 굴곡진 산의 습곡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화면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었죠. 바위의 거대한 양감을 강조하기 위해 구사된 정목의 힘찬 붓질과 크고 작은 수목들에 가해진 편필의 활달한 운필, 그리고 산등성이의 성근 피마준, 짧게 끊어찍은 작은 미점 등은 정선이 서울 근교의 실경들을 사생하면서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보다 능란하고 완숙된 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개인 인왕산의 인상적인 분위기가 특유의 기법으로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죠. 정선의 회화 세계와 발군의 기량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림 오른쪽 상단 여백에는 인왕재색, 신미윤 월하완이라 묵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선이라는 백문방인과 원백이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두 대조적인 화풍 가운데 한쪽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작품에서는 이 둘을 절묘하게 조합하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형세의 역동성을 흠뻑 맛보시는 작품으로는 1739년 62살에 제작한 청풍계도입니다. 청풍계도는 1739년의 수목채색화로 58.8 곱하기 133cm의 크기이고요. 이 작품은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부드러움과 강렬함, 두 정조의 조화 속에서 비교적 그의 웅혼한 필목법을 드러낸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1751년 76살에 그린 인왕재색도입니다. 새벽 안개가 막 걷히면서 산 아래에 아직 남아있는 옥무 속에서 드러난 암벽의 위용을 그린 것이죠. 이 작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벽준처럼 중목으로 강하게 쓸어내린 암벽의 표현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것은 여백으로 처리한 운무와 적절하게 조응을 이루면서 더욱 극적인 효과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80살 이후 그린 그의 작품에는 형상을 간략화하는 추상적인 경향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과장과 생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말년을 장식한 작품 정양사는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그가 금강산도에서 늘상 다루는 정양사의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의 차원을 넘어 평면적으로 처리한 산의 형상에 미점이 두드러진 미묘한 공간감과 산세와 옥무로서 이루어진 감각적인 구성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경산수화 중에서도 남종화풍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경이란 용어 자체가 남종화의 개념이듯이 정선의 진경산수화도 남종화풍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적인 소재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풍속화와 비교하여 볼 때 진경산수화는 아취 있는 그림이고 풍속화는 통속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18세기 전반인 영조 때 활약한 사대부 화가들은 대체로 남종 화풍을 토대로 자신만의 개성적인 진경산수 화풍을 모색했습니다. 이인상은 남종 화풍으로 그린 진경산수화의 극단을 보여주었고 최북은 사실적인 실경미와 회화적 조형성을 필목의 세련된 운용으로 조화시킨 화원입니다. 이처럼 개성적인 화풍을 구사한 화가들이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정선의 진경산수 화풍도 사대부 화가와 직업 화가를 중심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미점준으로 묘사한 토산과 수직준으로 묘사한 암산의 조화, 부벽준으로 빠르게 쓸어내린 암벽 표현, 송간 묘선의 율동감 넘치는 소나무 묘법 등이 유행의 물결을 탔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진 평론가이자 화가인 강세황, 서정적인 분위기의 남종 화풍을 구사한 화가인 이방운, 화원 김석신, 김응환 등이 정선 화풍의 진경산수화를 남겼습니다.
남종화풍의 진경산수화 작품으로는요. 이인상의 수하한담도, 최북의 금강산 표훈사도,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김석신의 도봉도, 이방훈의 송하한담도 등이 있습니다. 강세왕의 영통동구도는 강세왕의 작품을 배울 때 저희 얘기했었죠. 영통동구도는 1757년경에 종이에 엷은 색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크기는 32.8 곱하기 53.2cm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송도 기행첩은 표암 강세황이 송도와 북쪽의 천마산, 성거산, 오관산 등의 명승지를 여행하고 그린 화첩으로 그의 실경산수화 중 대표작으로 손꼽힙니다. 16점의 그림과 강세황의 시 2수, 강세황이 쓴 조선 전기 문장가 박은의 시 한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세황이 스스로 이 화첩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 평했듯이 이 화첩의 그림들은 조선시대 다른 그림들에 비해 원근법, 음영법 등의 서양 화법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강세왕의 영통동구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입니다. 하나팀에 전부 탕진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지 달려 난 원해 cruising on the bay 원해 cruising like 이모 돈은 없지만 떠나고 싶어 멀리걸 난 돈은 없지만 섰다 불고 싶어 비로 돈 없지만 먹고 싶어 all the zero 열일해서 버는 나의 pay 전부 다내 pay 티끌 모아 티끌 탕진전 다 지불해 내버려둬 과소비해버려둬 내일 아침 내가 미친놈처럼 내 작품을 개발해도 내일은 없어 내 미래는 벌써 저당 잡혔어 내 돈을 줬어 친구들 왔어 Do you want some? 달라 하루치면 전부 탕진 달라 Menace bundle action party 달라 지금은 벼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Where my money? Where's the party? 내 일주일 화수목금금금금 내 통장이야 몇 번째 독이야 나 매일같이 물 붓는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입니다. 남종화풍의 진경산수화 중에서도 강세황의 영통동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황의 송도기행첩이라는 화첩의 7번째 그림인 영통동 입구는 음영법을 시도한 그림으로 오관산 영통동으로 향하는 길목 풍경을 그린 것이죠. 화면 왼쪽 상단에 강세황이 쓴 영통동 입구에 커다란 돌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크기가 집채만하고 푸른 이끼가 덮여 있어 얼핏 보며 눈을 놀라게 한다 라고 쓰여 있는 글귀는 그림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촉촉한 여름 분위기를 미점으로 표현한 산을 배경으로 여러 개의 큰 바위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체로 바위 아래쪽을 먹으로 어둡게 칠하고 바위 위쪽은 엷은 녹색으로 맑게 칠해서 이끼가 덮여있는 모습을 표현해서 음영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음영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였으나 바위는 입체감이나 괴량감이 느껴지지 않고 평평하고 떠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대신 먹의 자연스러운 번짐과 맑고 청신한 녹색의 담체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을 연출해냈습니다. 이렇게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와 남종화풍의 진경산수화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원 김홍도의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에 이어 새로운 독창성으로 진경산수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화가가 바로 김홍도입니다. 회사에 속한 일은 모두 홍도로서 주장하게 하였다는 정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화원이었습니다. 그가 44살인 1778년에 정조의 명해에 의해서 제작한 금강사군첩의 초본을 보면요. 가늘고 정성스러운 필선으로 마치 초상을 전신하듯이 꼼꼼하게 그려낸 사실주의 화풍을 구사해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미점준과 송간묘법 등 정선의 영향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김홍도의 작품 명경대는 명경대와 주변의 경치와의 관계를 구도와 명암 등에 의하여 절묘하게 구상하였습니다. 바위의 형식과 결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기역과 니은형의 준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그 굵기와 농담의 변화, 단선과 복선의 조화 등 구석구석의 표정을 매우 섬세한 감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작품 중에 명경대는요, 크기가 91.4 곱하기 41cm로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44살 때인 1788년 가을에 엄영을 받들어 관동 구군의 해산승경을 사생하러 가서 금강산을 사생하고자 했을 때 마침 스승인 표암 강세왕도 76살의 노구를 이끌고 금강산을 유람하러 와 있었다고 해요. 장자 강인이 회양부사로 있으면서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세왕은 막내 빈과 서자 신을 비롯하여 제자이자 복명화사인 단원과 복헌 김응황 등을 거느리고 금강산을 사생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홍도는 수십 폭으로 금강산 명승 등을 사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진경을 평생에 걸쳐 그렸습니다. 이 관동팔경 산수 팔폭 병풍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내금강 초입 장안사 계곡에서 동쪽으로 제일 먼저 갈라지는 지류가 황천강 계곡이고 이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영원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후 세계인 유명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해요. 황천강이 못을 이루는 곳에 두 개의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나서 마주보고 서 있는데 두 안봉이 모두 아래가 좁고 위가 넓어 마치 경대 위에 둥근 거울을 올려놓은 듯하고 둥근 바위는 황적색 빛을 띠어 황천강 물에 비치면 황금 거울 같아서 명경대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황천강 변에서 명경대를 바라보는 일행이 대여섯 명이고 승려 하나를 빼면 모두 갓쓴 선비들입니다. 명경대 독립봉은 대담하게 먹으로 쓸어내리지 않아 섬약한 느낌이고 나무는 김홍도 특유의 화법을 썼습니다. 겸재 진경산수와 다르게 단원 진경산수는 대상을 충실히 옮겨놓고 꼼꼼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김홍도가 51살에 그린 을묘년 화첩 중에 총석 정도에 이르면 이미 사생아의 치밀함보다는 음악적인 선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흥치와 서정이 화폭에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김홍도의 명경대 작품을 보다가 총석 정도를 보면요. 정말 명경대는 세밀하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보고 그린 그림이라면 총석 정도는 좀 과감해졌고 생략한 부분도 있고 흥치와 김홍도만의 감성이 화폭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다시 만나서 김홍도의 진경산수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야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이어서 김홍도의 진경산수화 작품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김홍도의 작품 명경대에 비해서 총속 정도에 이르면 치밀한 사생보다는 흥치와 서정이 무르익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절묘한 감각은 52살 때 그린 병진년 화첩으로 이어져 작품 옥순봉, 사이남과 같은 명작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품 옥순봉은 1796년에 지본 담채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26.7 곱하기 31.6cm로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남도라는 작품은요. 수목채색화로 종이에 담채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31.4 곱하기 26.6cm로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장건한 화풍과는 달리 율동적이고 세련된 화풍이 특색입니다. 김홍도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정수영은 그만의 독특한 개성적인 화풍을 구사한 화가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구룡폭도를 보면 과장과 꾸밈이 없어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에서 앵글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표준 렌즈로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경치를 찍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의 작품에서 정선의 그림에서 보이는 조감법의 시각, 김홍도 작품의 웅장함과 세련됨, 이 모두를 배격하고 거친 필치로 담담하게 금강산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화풍은 19세기에 들어서는 김홍도의 화풍이 진경산수화를 폭풍우처럼 지배했다고 합니다. 신윤복, 엄치욱, 김득신, 이유신, 임등명, 이의양, 김양기, 이재관, 이수민, 조정규, 김하종, 이풍익, 유운홍, 이한철, 백은배, 유숙 등 화원과 여향인 화가들이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홍도의 진경산수 화풍을 보고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홍도가 그린 작품 금강사군첩의 형식과 양식은 여러 화가들에 의해 재현될 정도로 금강산 그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이처럼 금강산도를 중심으로 19세기에 와서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저변화되면서 근대에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경산수화의 두 유명한 화가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화가가 각자 이룩한 어마무시한 의미도 굉장히 크고 후대에 계승되면서 영향을 준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오늘 조선시대 후기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